살인 플로자는 높아. 엘리 그리피스. 신승미 옮김. 나무 옆 의자. 사장. 에드윈. 프리뷰 코트. 에드윈은 천천히 걸어서 슈뷰 코트로 돌아간다. 그는 머릿속으로 가끔 그곳을 프리뷰 코트라고 부른다. 까딱 잘못해서 소리내 말했다가는 의심스러운 일이 벌어질 것이다. 자기가 사는 곳의 이름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치부되는 사태가 생기면 안 된다. 문제는 지난 삶의 단편들이 너무 많이 머릿속에 떠올라서 가끔 무엇이 진짜이고 진짜가 아닌지 헷갈린다는 것이다. 마치 숲속에서 쓰러지는 나무 같다. 아무도 듣지 않는 소리라면 그것이 말일까? 그리고 맙소사. 왜 하필 프리뷰람? 지휘자 앙드레 프레빈이 출연한 에릭 모어캄과 어니 와이즈의 촌극에서 모어캄이 프리빈의 이름을 우습게도 프리뷰라고 잘못 부른 것과 문화적으로 연관성이 있을까? 에릭 모어캄과 어니 와이즈, 영국의 유명한 코미디 듀오. 아니면 이 노인 보호주택이 사실은 죽음의 프리뷰라는 피할 수 없는 진실을 인정하는 것일까? 앤드루 퓨리뷰. 뒤바뀐 순서의 올바른 음정. 에드윈은 나비 넥타이와 긴 점심시간이 특징이던 옛 시절에 BBC에서 일했다. 그는 한 퀴즈쇼의 조사원으로 일을 시작했는데 그 퀴즈쇼의 규칙을 끝내 터득하지 못했다. 이어서 BBC 라디오 3회 진행자로 발령나서 좋아하는 클래식 음악을 마음껏 즐겼다. 종래 여러 종교 프로그램들과 고상한 다큐멘터리 한두 편을 제작하게 됐다. 평온한 나날이었다. 친구가 많았고 조심스러운 연애도 한두 번 했다. 에드윈이 젊었을 때는 동성애가 아직 불법이었지만 BBC는 안전한 피난처 혹은 거의 안전한 곳처럼 보였다. 밤늦게 셰퍼드 부시에서 고약한 일을 몇 번 당했지만 대체로 운 좋은 삶을 살았다. 그는 이제 연인들에 대해 생각한다. 제레미, 니키, 프랑수아. 니키와 프랑수아는 둘 다 1980년대에 에이즈에 걸려서 죽었고 제레미는 희한하게도 결혼해서 아버지가 되고 할아버지가 됐다. 그들은 수년 전에 연락이 끊겼다. 때로 에드윈은 살아남은 최후의 사람처럼 느껴진다. 패기가 죽었으니 이제 그는 프리뷰 코트에서 유일하게 멀쩡한 사람이다. 그는 계단을 올라가 2층으로 간다. 그와 패기는 승강기를 절대 사용하지 말자는 약속을 철저히 지켰다. 물론 패기는 90살이었고 에드윈보다 10살이나 많았으며 일단 80살이 넘으면 한 해 한 해가 고비다. 그래도 참 우습다. 에드윈은 항상 자신이 먼저 죽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누구나 알듯이 여성이 더 오래 살고 패기는 대단히 강한 노인이었다. 심장마비. 나탈카는 그렇게 말했지만 패기는 심장이 약한 증상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 창박한 기색이 없었으며 숨을 가빠한 적도 없었다. 그래서 계단으로 다녔고 날마다 해변을 산책했다. 그녀는 아주 최근까지 수영을 했다. 수영을 잠시 중단하긴 했지만 해양보호단체 때문이지 거친 바다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다. 에드윈은 그의 집인 23호와 비스듬히 맞은편에 있는 패기의 집인 21호로 이어지는 복도를 따라 걷는다. 그의 집이 약간 더 크지만 그녀의 집에서는 바다가 보인다. 그는 패기의 집 문이 열린 것을 보고 놀라는데 이어서 안에서 목소리가 들린다. 들어가서 무슨 일인지 알아봐야 할까? 하지만 그는 참견하기 좋아하는 이웃이라는 고루한 역할을 하고 싶지 않다. 게다가 참견하기 좋아하는 늙은 이웃은 더 볼썽사납다. 패기의 집안에 있는 남자는 그녀의 아들 나이절이다. 여자는 그의 아내인가 보다. 나이절은 에드윈을 알아보지만 이름이 생각나지 않는 것이 분명하다.
그는 덩치가 크고 붉은 얼굴에 화를 잘 내게 생겼다. 그가 푸른색 더블 재킷과 컬러풀한 베레모 차림에 아주 단정하고 근사한 패기의 가족이라는 사실이 믿기 힘들다. 저분은 에드윈이에요. 맞죠? 여자가 말한다. 어머님의 친구요. 그녀는 나이절에게 분수에 넘치는 사람이다. 흰색 셔츠와 청바지에 로퍼 차림인 그녀는 날씬하고 우아하다. 확실히 패기의 친구가 맞는다고 딱딱하게 말하는 자기 목소리가 에드윈의 귀에 울린다. 저는 셀리예요. 여자가 말한다. 패기의 며느리예요. 저는 어머니가 에드윈을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잘 알아요. 참담하게도 에드윈은 갑자기 눈물이 흘러내리는 것을 느낀다. 그는 손수건을 꺼내 꽃가루 알레르기 탓이라고 투덜거린다. 장례식은 다음 주 수요일이에요. 셀리가 말한다. 화장장에서요. 오실 수 있으면 좋겠네요. 시간 맞춰서 가도록 노력하죠. 에드윈은 이탈리아의 불가사의 사진이 실린 달력에 다음 주 일정과 그 후 몇 주일의 일정이 완전히 비어 있음을 알면서도 그렇게 말한다. 집을 치우는 중이에요. 나이절이 열쇠를 흔들면서 말한다. 간병인한테 그 러시아 아가씨요. 물건을 다 상자에 담으라고 부탁했는데 반만 해놨네요. 나탈까요? 에드윈이 말한다. 내가 알기로 그녀는 우크라이나인입니다. 제대로 쏘아붙이지는 못했지만 그나마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이다. 우리는 당장 집을 내놓고 싶어요. 나이절이 그의 말을 무시하고 말한다. 노인 보호주택은 항상 수요가 있어요. 그리고 경치가 정말로 좋으니까요. 셀리가 말한다. 네, 패기는 바다를 바라보는 것을 아주 좋아했습니다. 에드윈이 말한다. 어머니는 그러셨죠. 셀리가 실제로는 손을 대지 않으면서 그의 팔을 토닥거리는 신용을 한다. 어르신에게 드리려고 몇 가지 남겨놨어요. 유품으로 간직하고 싶으실 것 같아서요. 정말 친절하군요. 책은 다 버릴 거예요. 나이절이 말한다. 왜 어머니는 이 모든 범죄 소설을 읽으셨죠? 제 말은 어머니는 똑똑한 여성이었어요. 똑똑한 여성은 범죄 소설을 읽지 않나요? 에드윈이 반문하면서 맥베스부터 디킨스, 도스토옙스키, 샬렛 브론테, 윌키 콜린스를 포함한 살인사건 추리물의 목록을 머릿속으로 만든다. 그는 특히 윌키 콜린스의 월장석 팬이다. 나이절은 대답하지 않는다. 다음 주에 뵙죠. 그가 말한다. 장례식 후에 여기에서 연회를 열려고 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에드윈. 셀리가 다시 허공에서 토닥거리면서 말한다. 에드윈은 그들이 가는 것을 지켜보면서 생각한다. 멍청이, 천박한 인간, 쿨라크. 그러다가 궁금해진다. 왜 나이절은 책들을 다 없애버리려고 저리 안달하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